민주당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정지구가 전략공천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3명 후보의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심정은 어떠신가요? 우선 당이 위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꽂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경선 방식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당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잘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치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 한 매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A 후보와 오차 거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경선 전략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나요? 경선 전략이라는 게 특별한 전략이 있다기보다 이렇게 민심의 바다에서 민심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경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광역동이 총선 이슈화가 됐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를 중음으로 해서 상당히 여야 정치권이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오정 지역구도 사전 투표소가 2곳에 해서 굉장히 참정권 제한이 일고 있습니다. 그 광역동 폐지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우선 그 광역동 실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불편함들이 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시행 초기에 바로 뒤집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현재 광역동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개선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또 예전에 가졌던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주민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 사전 투표소가 줄어든 것과 같은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저해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보다 더 많은 시민이 보다 더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신가요? 어떤 광역동 체제를? 우선 이제 크게는 그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모니터링해서 일단은 행정 서비스가 광역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다시 원래 기능을 좀 많이 회복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되고 획일적으로 광역동이라고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행정의 접근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오랫동안 행정조직에 있어서 구성되어 왔던 그런 자치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총선 출마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정 지역구를 위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기간 산업으로 일단 지하철 시대를 연 원혜영 의원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특별히 마무리되지 못한 원종 고강 홍대 입구에 대한 지하철 욕구가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 이제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신도시와 구도심에 잘 연계 개발해서 서로 균형 발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종을 지나서 대장로점까지 가는 그런 지하철, 더 나아가서는 청라까지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GTX D 노선이 우리 오정 지역을 지나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이렇게 하남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내야 될 그런 지역 개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정 군부대와 또 고도 제한 완화와 같은 것들을 숙제를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지역 발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뭐 원혜영 의원님 시절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것들 중에 한 부분이지만 보다 이제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변화가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게 제가 해야 될 숙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혜영 국회의원께서는 지하철 문제 해결을 위해서 2호선을 연결하는 그 노선을 구상을 발표한 적 있잖아요. 4년 전에. 예,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2호선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것은 그 원종역에서 포항역, 그다음에 홍대 입구로 가는 그런 노선을 새로 신설하는 문제고, 그래서 다만 이제 서울에서 이게 신정 차량 기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 그 편익 문제가 조금 논란이 돼서 아직 에타나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것이 더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 빠른 시기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이 소망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 욕구와 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만수 전 시장이 지금 후보로 같이 출마를 해서 강력한 경선 경쟁자신데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만수 전 후보는 원미을에 그리고 소 후보님은 오정 출마를 약속했다는데, 김 후보가 오정 출마를 선회한 것에 대한 입장하고 또 원혜영의 후계자를 서로 자칭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혜영의 원심에 대한 진정한 후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아프고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25년 동안 친구 사이로 이렇게 지내왔고 또 정치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왔던 친구로서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피선거권이라는 게 뭐 내가 여기 할게 네가 여기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누구든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한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선하고 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경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누가 더 잘 대변할 수 있는지 이렇게 경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 또 서로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잘 서로 배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반성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하여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주제 하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그러다 보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혜영 의원님의 원심이 어디에 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25년 동안 원혜영 의원님과 함께 오정 지역을 위해서 또 숨쉬고 또 뒹굴면서 우리 오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17대, 18대, 19대, 20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을 하면서 원혜영 의원님과 함께 오정 발전을 고민해왔다는 점에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 누가 적임자냐 후계자냐 이런 것보다도 누가 원혜영 정신을 잘 실현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정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원혜영 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원혜영 의원님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지역과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사무소에 와보니까 아주 많은 지역민들이 들은 아주 북적이는 보기 드문 선거사무소 같은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오정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내세우는 세 가지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뭐 딱히 1, 2, 3, 4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하여튼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32년 동안 오정 지역에서 오정 주민들과 함께 숨쉬고 또 함께 먹고
노정을 꿋꿋하게 지켜왔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의원,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늘 소통해왔고 함께 해온 지방정치의 경험들이 우리 중앙정치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훈련되고 검증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언적인 구호의 정치인보다 정말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준비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별명이 비타민 아저씨입니다. 그 별명을 얻게 된 경우와 앞으로 당선이 된다면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비타민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992년경에 이제 88년도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 문성명 군이라고 수은 건전지를 만들던 회사에서 수은 중독으로 죽은 그런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현장에서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선도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에 약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전지를 가져오면 이제 비타민 C를 나눠줘서 아이들이 비타민 아저씨라고 불러줬는데, 그걸 제 직업과 약사라는 직업과 같이 접목이 돼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또 그렇게 불려졌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닉네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정치적으로 다른 일탈을 할 수 있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아저씨라고 하는 별칭이 저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하고 또 좋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나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라고 하는 숙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무엇보다 골목이 살맛 나는 그런 세상, 이런 것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그런 정치를 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